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유품에 손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황혼의 집입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들이 얽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 김순희 씨가 2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70대 초반의 박정수 씨는 눈물을 훔치며 아내의 영정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감정도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거야. 이제 편히 쉬실 거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정수 씨는 자녀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민수와 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았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재혼을 하려고 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이미 2년을 혼자 살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말이야. 아버지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성급하지 않아? 나도 고민 많이 했다. 사실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두 자녀가 충격에 빠졌다. 설마,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만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이 심해진 후로는 솔직히 말하겠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새 어머니 되실 분을 다음 주에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아버지, 잠깐만요. 어머니 상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상은 이미 끝났다.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얼마 안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아버지, 하지만 너무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정은 이미 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얘기도 해야겠다. 아버지가 탁자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이 집의 소유권을 그분께 넘길 생각이다. 뭐라고요? 나보다 그분이 젊으니까 내가 먼저 가면 그분이 혼자 살아야 하잖아.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각자 집이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너희들에게 갈 거야. 민수와 은영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여자가 집에 왔다. 58세의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정수 씨와 결혼하게 될 이은미입니다. 자녀분들이 갑작스럽고 황당하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값비싼 선물들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민수와 은영의 표정은 차가웠다. 자, 소개한다. 곧 너희 새 어머니가 될 분이야. 참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부동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어요.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죠. 아버지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3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죠. 이분이 혼자 되시고 나서 자주 만나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어.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들도 잘해라. 아버지, 좋은 분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고 결혼 후 재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이미 결정했다. 이 집은 이 사람 명의로 할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 씨,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당연한 거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그럼 어머니가 평생 살던 이 집을 저 여자한테 주겠다고요? 저 여자라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너무하세요.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끼어들어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 집인데 내가 누구 주든 내 마음이지.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윤미는 겉으로는 사양하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나 장신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아, 그런 것들? 너희들이 가져가든지 해라.
잠깐만요. 어머니 보석함이 있을 텐데. 아, 보석이요? 제가 봐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어떤 취향이셨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걸 보시려고 하세요? 무슨 자격으로요? 이 집의 새 주인이 될 사람으로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같이 보자. 어머니의 방에서 보석함을 열었을 때 윤미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께서 보석을 정말 좋아하셨나 보네요. 보석함 안에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들이었다. 집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씩 모은 거야.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네요. 특히 이 목걸이는 윤미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유품에 손대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예뻐서. 어때?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 아버지, 그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이 뭐 특별한 거야? 이제 쓸 사람이 써야지. 정말 받아도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어머니께서 평생 아껴 입으시던 건데. 은영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괜찮아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보석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요.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하다는 거야?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잖아. 그럼 이 목걸이 하나만 받을게요. 안 돼요.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 유품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은영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수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마음도 이해해야죠. 겉으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윤미는 이미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그날 민수와 은영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은영아, 이게 말이 되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오빠,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해.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를 완전히 홀렸어. 어떻게 어머니 유품을 그렇게 줄 수가 있지? 오빠,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정말 다 뺏길 거야. 그래.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한 달 후 정수와 윤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민수와 은영은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었네요. 네, 앞으로 아이들과 당신에게 잘할게요. 결혼 후 윤미는 바로 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정수 씨, 이 방은 너무 어둡지 않아요? 벽지를 바꿔야겠어요. 그래요? 그럼 바꿔봅시다. 당신 맘에 드는 걸로. 그리고 이 가구들도 너무 오래됐어요. 새로 사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일주일 만에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 방까지 바꾸셨어요? 이제 이 사람 방이다. 당연히 바뀌어야지. 어머니 사진은 어디에 있어요? 창고에 넣어뒀어. 창고예요? 죄송해요. 제가 매일 돌아가신 분 사진을 보고 있기가 좀 불편해서. 당연한 얘기지. 새 출발인데.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 사진 하나 정도는. 민수야, 네가 가져가면 되잖아. 꼭 여기에 둬야 하냐?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수와 은영은 긴급히 만났다. 은영아, 큰일이야. 아버지가 집 명의를 정말 바꾸셨어. 정말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 그 여자 이은미 명의로 되어 있어. 정말이야? 아빠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 여자를 뭘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뿐만이 아니야. 아버지 통장도 공동 명의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그 여자가 왠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조사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아. 뭔데? 첫 번째 남편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을 다 받았다고. 설마. 두 번째로 그 여자 아들이 외국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한국에 살고 있어. 그리고 도박 빚이 엄청나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그 여자한테 빠져 있어. 실제로 집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수 씨, 아이들이 자꾸 여기 와서 간섭하는 게 불편해요. 무슨 간섭을 하는데? 어제도 은영이가 와서 어머니 보석 얘기하면서 저한테 돌려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그리고 민수도 통장 얘기하면서 왜 공동명의로 했냐고 따지더라고요.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들이 감히 보자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정수 씨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을 리가 있나? 당신을 그렇게 대하다니? 그때 은영이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저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영아, 내가 아무리 새어머니라고 해도 그런 말은 너무 심하지 않아? 저 여자 아들이 도박 빚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라니요? 지금 아버지 돈으로 그 빚을 갚으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아, 당장 나가.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가라고 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속고 계신 거라고요. 새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정수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민수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아버지, 저예요.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민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저에 대해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김철수 씨. 저 여자와 결혼 5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 하지만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금 제가 전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여자의 아들 이정호. 현재 도박빚 5억. 그리고 저 여자가 최근에 2억을 갚아줬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빠진 돈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여보,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아들이 힘들어해서 세 번째, 저 여자는 부동산업을 한 게 아니라 사기로 전과가 있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다고요. 사기? 정수 씨,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3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한 회사에는 이윤미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신, 이 모든 게 정말이야? 정수 씨, 저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이야?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모든 게 진심이에요. 나가. 정수 씨,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집이 제 명의인데요. 순간 정수가 멈칫했다. 집이 이미 이윤미 명의로 바뀐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법적으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진명에 바꾼 거 기억 안 나요? 오히려 정수 씨가 나가셔야죠. 이 여자가 정말 그리고 통장도 공동명의니까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이제 윤미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정수 씨, 저와 이혼하시려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해요. 법적으로 저는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6개월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피고인 이윤미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윤미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집과 재산은 정수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돈이 사라진 후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죽은 아내의 흔적도 윤미의 흔적도 모두 사라진 집.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아버지, 저희도 미안해요. 더 빨리 막지 못해서.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너희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이야. 외로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했던 거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혼자 살아야지. 너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겠다.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정수는 죽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다시 거실에 걸었다. 그리고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너무 부끄럽네. 6개월 후 정수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다. 여보, 나 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떠나보낸 슬픔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어요. 그는 죽은 아내 앞에서 모든 일을 고백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남겨준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킬게요. 민수와 은영도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네,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요. 고맙다.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까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때론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박정수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빈자리를 성급하게 채우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단순한 외로움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니까요. 이윤미 씨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외로움과 약함을 파고듭니다. 황혼 재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황혼의 집은 결국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